이번 시간에는 일차함수의 정의와 표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함수는 A, B가 상수이고, 그렇죠? A가 0이 아닐 때, 즉 X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는 Y와 X의 변수로 이루어졌을 때 X의 차수가 1차인 거. X의 제곱은 2차죠. X 3승은 3차고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입니다.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로 이루어진 함수를 1차 함수라고 그러고 저걸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저 직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때 A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기울기는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직선을 그래프에다 그리면 A가 커지면 이 기울어진 정도가 더 급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낮은 거고 이건 기울기가 급한 거지 않습니까? 우측 상단에 보면 제 얼굴이 보이시는데 제 손을 언덕이라고 표시한다면 낮은 거고 이건 높은 거니까 기울기가 급하다는 얘기는 이제 언덕이 더 급한 언덕이라는 거죠. 카메라는 그랬을 때 두 점 x 제로하고 y 제로 2차원 평면에서는 2차원 평면, 3차원 평면도 마찬가지네요. 두 점을 연결한 선을 지나는 거는 직선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곡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데 두 선을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그때의 식은 1차 함수 식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x0, a0를 넣으면 그렇죠? 빠졌네. 고 y는 ax 플러스 b 위에 이 점이 있다는 이야기는 저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x 대신에 x로 제로 놓고 y 대신에 그다음에 y1은 a의 x1 플러스 b 이걸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변을 빼주면 아래에서 위에서 아래를 빼든 아래에서 위를 빼든 상관없으니까 아래에서 위를 뺍시다. y1 마이너스 y0는 a로 묶을 수 있으니까 2의 x1 마이너스 x처럼 b하고 b는 없어지니까 a는 x1 마이너스 x제로 y1 마이너스 y제로 즉 a가 이렇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b를 구하면 요거 곱하기 마이너스 x제로 플러스 y제로가 된다. 실제로 구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일반적인 식들처럼 그냥 보통은 외우고 있죠. 그렇죠? 외우고 있게 됩니다. 그럼 두 점을 지나 1차 함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x0, y0 대신에 이거는 x0고 요거는 y0고 요거는 x1이고 요거는 y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직접 한번 넣어서 구해보시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이미 알고 있는 그렇죠? 내용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반적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나오는 대로 그냥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직선 형태가 되고요. 주어진 그래프 그림 방은 주어진 1차 함수에는 두 점을 찾아 직선으로 연결하여 그래프를 그리거나 x절편과 y절편을 구한 후 두 점을 직선을 연결하여 그래프를 그리기. 기본적으로 두 점을 구해서 그냥 자대고 그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자대고 그리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회사에서는 이런 걸 그릴 일이 별로 없죠. 대신에 뭘 그려요? 이걸 많이 그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정한 데이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부품 소자인데 1mV, 2mV 이게 지금 X는 X축에는 mV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겠죠. 변수를. Y축은 mA인데 어떤 부품에다가 전화 걸어가지고 전류를 재봤더니 한 번 재봤더니 요 Y1이 나오고 두 번 했더니 Y2가 나오고 세 번 했더니 Y3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 부품이 제대로 돌아가느냐 그렇죠?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라는 걸 구할 때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많이 그리지 직선의 그래프에서 실제로 아까처럼 두 점을 주고 뭐 연결해 가지고 그리는 건 별로 안 그리죠.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들 있을 테고 나중에 이제 4학년이나 이런 데서 다 이렇게 엑셀을 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이건 사실 엑셀로 주로 많이 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엑셀로 많이 그리게 되는데 엑셀에서 보시면은 요걸 그냥 입력하시면 되죠. 그렇죠? 엑셀 1, 2, 3, 4 쭉 연결하는데 몇 가지? 10가지 연속 데이터 채우기 하면 1, 2, 3, 4, 5, 6, 7, 8, 9, 10 단위는 미리볼트 그 다음에 Y1은 뭐 임의 값을 미리암페어 이거를 escape을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한번 거기다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파워포인트에 있는 값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적으로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평균적으로 얼마가 나오고 y 값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평균이라고 해요. 평균. 평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얼만큼 평균을 중심으로 얘네들이 퍼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표준 편차입니다. 뭐 함수가 다 주어졌으니까 3분의 2.7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7 더하기 2.6 더하기 2.7이니까 이거는 1 나누기 3 곱하기 2.7 이게 엑셀 기능 아시는 분들은 요거 더하기 요거 가로 닫고 엔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엑셀이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걸 쭉 긁으면 되죠. 그렇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얘네들이 그 함수로 fx 있잖아요. 함수로 평균이라는 함수 줍니다. 우측에서도 보시면 요 합계인들을 내리면 이게 평균이라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아까 3분의 1하고 쭉 할 수도 있지만 지우고 그래서 평균 뭐나 1까지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A2가 아니라 B2.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기능인데 오셔도 되고 안 배우셔도 되고. 그래서 얘를 보면 B2부터 C2까지 에버리지인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자동 합계. 원래는 함수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에버리지라는 함수에서 뭐 다른 거다. 여기다 클릭. 임의의 셀 박스에다 클릭해서 백스를 치면 함수 여러분들이 쭉 고르실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나오죠. 모두 재무, 공학, 논리, 통계, 삼각함수 다 나오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평균하고 표준 편차입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 정리할 때. 두 번째로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자체는 어머나 여기 없네. 기타 함수에 뭐가 있을까?
표준 편차.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표준 편차 없네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있는데 첫 번째 거 쓰시면 돼요. 첫 번째 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스탠다드에서 표준에서 벗어난 정도 확인하고 한 번은 A2부터 E까지가 아니라 A2부터 요 D까지 요 데이터만. 그렇죠? 그러면 얘의 뜻은 뭐냐? 얘는 평균적으로 2.7 정도 2.67 정도 되는데 아래 위로 0.05 정도 벗어나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더 명확해집니다. 요거를 주다 이렇게 그리면 표준 편차 구하는 거는 사실 수학의 기초인데 편차까지는 여기서는 안 할 거고 나중에 이 엑셀을 배우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도 나왔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그 직선의 방정식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필요하니까 나중에 한번 참고해서 쓰십시오.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그죠? 그래프로 그리면 삽입의 그래프의 종류를 분산형을 이렇게 딱 그려요. 분산형을 그렸는데 여기 지금 데이터가 엉망진창이에요. 데이터 선택을 하는데 우리는 X 하나 컨트롤 키 누르고 평균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그런 명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를 클릭하고 요거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실 테니까. 스파 다음에 얘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추세선을 추가를 하게 되면 추세선이 뭐냐면은 얘랑 이루고 있는 것들 중에 지수함수든 선형함수든 로그함수든 가장 유사한 것들을 얘가 찾고 요거 맨 밑에 보면 수식을 차트에 표시합니다. 오늘 폰트를 좀 키울게요. 그럼 얘의 그래프는 얘는 대략 X축이 전압이잖아요. 전압 곱하기 3하고 대략 플러스 0.01mA쯤 하면 Y값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평균을 썼는데 아직 표준 편차는 안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 데이터를 이렇게 클릭하고 최선 말고 데이터. 없네요. 여기 선형 평균으로 나왔고 얘를 더블 클릭하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까먹었네요. 차트 디자인이고 집어넣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변수를 주값 추세선 추가했고 아
아, 여기 있는데 못 찾았네요. 자, 요구에서 차트 요소 추가를 클릭하시면 오차 막대가 있습니다. 오차 막대. 그렇죠? 오차 막대 없음, 표준 오차, 백분율, 표준 편차. 표준 편차겠죠. 오, 이 뭐야? 표준 편차가 우리가 지금 아직 안 넣었는데 표준 편차를 넣어야 되겠죠. 얘는 그냥 모두고 위아래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오차 막대 서식에서 세로 방향, 끝 모양은 뭐 이렇고 고정값 할 거냐, 백분율 할 거냐, 사용자치 할 거냐. 그래서 값 지정을 하게 되면 양의 오류값, 음의 오류값. 위아래 똑같이 하는 거죠. 그렇죠? 얘는 필요가 없습니다. 딜리트.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안 친 것 같은데 여기에 보시면 요 아래 위를 조그맣게. 그래서 원래는 평균은 요 선을 따라 움직이고 표준 편차는 요 아래 위 방향으로. 지금 그린 거예요. 차트 요소 추가하는 데서 오차 막대 중에 표준 편차인데 이건 XY 방향 다인데 XY 방향 다 실지 말고 보통 X축은 우리가 이제 가하는 물론 X축도 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장비를 맞춰오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실험이 되게 잘 돼 있는 거죠. 아, 물론 이제 제품의 종류에 따라서 몇 ppm이냐 그건 이제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서 요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게 훨씬 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추세선을 보시면 추세선에 이 R제곱 값은 통계적으로 요게 얼마나 원래 데이터랑 잘 근사하느냐 뭐 그런 거니까 그럼 뭐 나중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선형적으로 변하니까 직선의 방정, 선이 직선이란 뜻이에요. 로그나 지수나 뭐 x제곱이나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니까 루트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이 쓰일 거고 그거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3.0756 x 플러스 0.011 그러면 이렇게 줘야 아 대략 이 x축 값 즉 전압의 3배 정도 그렇죠? 전압의 3배 정도 그다음에 0.0111을 더하면 아 전류가 나오는구나 그 제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이게 편차가 뭐 1% 안에 또는 뭐 그렇게 들어야 되는데 표준 편차는 나쁘지 않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은 많이 쓰지 요걸 그리는 일은 좀 드물죠. 두 점 그려가지고는 이렇게 그리느냐 이렇게 왜냐면 항상 오차를 포함하거든요. 데이터에. 요거는 이제 좀 다른 건데 아까 거보다 좀 더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건데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좀 더 키운 것 같아요. 0.4 그쵸?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임의로 넣어가지고 좀 더 키웠을 때 얘네들의 이제 이렇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들을 포함하면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전압이 올라갈수록 표준 편차가 점점 커지는 게 보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얘네는 전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나오는 전류의 조금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산포가 있구나, 퍼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은 물론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고 늘 알아야 되고 이 앞에 있는 게 기울기다. 기울어진 점. 왼쪽에서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가면 오르막길이잖아요. 오르막길이다. 이건 기울기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내리막길이죠. 기울기가 내려오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거를 못 믿으시겠으면 그려보면 되죠. 프람 알파에서 그려보시면 되는데 울프람 알파에서 명령어들이
좀 잘 써주면 더 잘 그려져요. 보통 플랫이라는. 플랫은 이거는 플로터, 뭐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냥 임의의 뭐 멋있는 예술품을 그리는 게 아니라 플랫은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플랫이라고. 플랫은 y는 뭐 x 하고 y는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y는 x니까 오르막인데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죠. 왜? 이 앞에 있는 절대값이 1이니까. 얘는 내리막인데 기울기가 얘보다 훨씬 급하죠. 그렇죠? 2인데 마이너스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y는 x라는 얘기는 x 대신에 1 넣으면 y가 1이라는 소리입니다. y는 마이너스 2x라는 소리는 x 대신에 1 넣으면 y는 마이너스 2라는 뜻이죠. 왜?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니까. 그게 그래프가 갖고 있는 의미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크게 의미들이 없어요. 대신에 요 평균값하고 요 표준편차 여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따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따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보신 것처럼 이 a 값이 0보다 크면 그렇죠? y는 ax 플러스 b 증가 y는 a가 0보다 작으면 감소 내리막길 그럼 a가 0이면 a가 0이면 y는 b잖아요. 그렇죠? y는 3. 이 플랫이 없으면은 지난번에 범위 정할 때 이게 안 먹더라고요. x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y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이렇게 정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플랫이 빠지면 얘가 이상하게 그래요. 플랫을 잘 모르겠으면 플랫 대신에 그래프 그리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프. 근데 플랫이라는 명령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쓰이는 명령어입니다. 컴퓨터 언어에서도 영어로 플러스를 쓰시는 게 좋긴 해. 그렇게 되면은 보세요. 아까처럼 얘는 x, 얘는 마이너스 2x.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길이가 이게 더 급해 보이는 것 같은데 범위를 좁힌 것 뿐이에요. 얘는 y는 3. y는 3이라는 얘기는 a는 0이라는 거예요. 0이라는 얘기는 평지의 평지. 기울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기울기라고 하는 거. 앞에 있는 기울어진 정도. 정도를 기울기라고. 2차 함수도 다를 게 없다. 2차 함수도 이제는 이제 입력만 하면 그려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bc가 상수면 a가 0이 아닐 때를 이걸 2차 함수라고 해요. a가 0이면은 이 앞에가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니까 2차가 아니라 이제 1차가 되는 거죠. 얘가 0이면 bx 플러스 c니까 직선의 방정식. 얘를 정리해서 a는 x-p의 제곱 플러스 q를 나타내는 거죠. 표준형이라고 하는데 표준형으로 나타내면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쉽게 눈에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래프 그리면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형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표준형 2차 함수로 변환하는 방법은 a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그렇죠. ax제곱 플러스 a분의 b. a분의 b는 이제 분배 법칙에서 a하고 a 없어지니까 bx가 됩니다. 요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죠. 그럼 x제곱 플러스 a분의 bx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려면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요거를 2분의 1 한 거의 제곱 한 번 더 해주세요. 한번 빼줘요.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여기잖아. 요걸만 묶으면 요것만 딱 묶으면 a는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분의 b 제곱 요거는 4a 제곱분의 b 곱하기 4a b 제곱 이 근해 공식 푸는 것도 이거랑 똑같이 풉니다. 푸는 거 똑같이 푸는데 제가 뭘 하려고 하느냐 이거 왜 안 움직이지? 이쪽에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여기서 x값 구하는 게 요거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면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ic 근해 공식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근해 공식 증명하는 것도 여기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래프가 있겠어요. 일반형 이차함수를 표준형 이차함수로 나타내라.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요거는 x 플러스 2분의 1, 즉 3의 제곱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이 될 거고 3 앞으로 끄집어내면 앞에 식에다가 여기 a, b, c니까요. a, b, c니까 a 대신에 3 넣고 b 대신에 3 넣고 c 대신에 얼마야? a 대신에 3이고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3 마이너스 3 c는 2 넣으면 이 표준형이 돼. 표준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울프람 알파를 쓰는 이유는 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보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 한꺼번에 그려볼게요. y는 x의 제곱 플러스 6x 곱하기는 원래 별표를 써주시는 게 습관처럼 울프람 알파처럼 똑똑한 애들은 그런데 안 똑똑한 애들은 안 써주니까 y는 3 x의 제곱 곱하기를 써줬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2 xy 범위는 잘 모르니까 일단 얘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대략 얘가 요쯤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5부터 한 5까지 x 범위를 x를 콤마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아이고 이퀄이 아니라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치면 자동으로 얘는 더 벌어졌네. 그렇죠?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 어쨌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6x 같은 경우는 요 밑에 보면 대략 여기 가져가시면 여기가 최고 아래점이에요. 얘는 여기쯤 어디가 아래 여기쯤 어디가 좀 보라는데 1, 2, 3 요가 아래점인데 그렇죠? 여기가 사실 x가 2분의 1 죄송합니다. x가 2분의 1 여기가 최소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모양이고 대략 최소점이 여기 있는 거고 얘는 이런 모양이에요. 최소점은 여기쯤 있는 포물선이 나오는 거. 특별한 건 별로 없네요. 그렇죠? 스텝 바이 스텝은 아마 돈을 내라고 하지 않을까. 아무 의미 없는. 고프로 나오면 돈 내라는 얘기. 이런 그래프를 갖는다. 그래서 한 가지 해보면 x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0이거든요. 이거는 x 플러스 3의 제곱인데 x 방향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갔어요? 플러스 쪽으로 갔어요? 파란 거. 마이너스 쪽으로 갔죠. x 플러스 3의 제곱하면은 그려보면은 마이너스 쪽으로 갑니다. 왜? x 플러스 3이 제곱이 0이 되는 값이 최소값을 갖거든요. 왜냐면은 제곱은 실수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의 제곱은 가장 작은 값이에요. 그게 0이 되려면 x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이에요. x 플러스 3의 제곱이 아니라 x 제곱 마이너스 10이다. 그랬을 때는 최고 작은 값은 x가 0일 때일 겁니다. x 제곱이니까. 그래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 0이 되면 x의 축에 마이너스 3만큼이 돼야 돼요. 플러스 3만큼이 돼야 돼요. 그런 그래프를 한번 몇 개를 그려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지우고 y는 x의 제곱이라 그렇죠? y는 y 마이너스 1은 x의 제곱이라고 칠게요. 제곱하고 y는 x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 y 마이너스 1이니까 y의 마이너스 1이면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y는 x 마이너스 1.
이건 x 플러스 1로 할까요? 플러스 1이면 x축에 마이너스 1만큼 가야 됩니다. 이게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프를 보면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게 직관적으로 이게 통신이 좀 뭐가 시원찮은가 보네. 도래가 어잉? 이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잠시만요. 어머나? 아, 이게 y-를 안 되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플랫에서. 그러면 x제곱은 요거예요. x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마이너스 라인 못 그리고 바보같이. 그럼 얘는 그렇죠? 얘는 0,0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란 말이에요. 이 녹색 선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었잖아요. x 플러스 1의 제곱.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 x 방향으로 마이너스 1. 요 노란 거는 y는 x제곱 플러스니까 플러스 1을 이쪽은 y 마이너스 1은 써도 되는데 얘가 지금 멍청해가지고 그걸 못해서 y 플러스 1이 오른쪽으로 넘겼으니까 y 마이너스 1은 x제곱이 요거거든요. 얘는 어떻게 돼요? y의 양의 방향으로 만큼 이 오른쪽에 플러스 1이 아니라 이쪽으로 넘겨서 y 마이너스 1은 이것도 그래 풀면 안 되나? 이런 걸 implicit plot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건 좀 전에 보면 explicit plot 이것도 안 되네. 이게 implicit plot implicit plot은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어머나 못 날아가네. 그래서 y는 x제곱 플러스 1은 y 마이너스 1은 x제곱하고 같기 때문에 이거는 플랫에서는 y는으로만 explicit plot이라고 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네. 좀. 그래서 요거를 그림을 보시면서 왜 x축의 음의 방향으로 일로 가는지 y축의 양의 방향으로 일로 가는지 몇 가지 데이터 한번 넣어보세요. 직접 넣으면은 그렇게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서 데이터를 넣어보는 게 훨씬 더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실제로 한번 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표준형 이차 함수로 바꿔라 이런 얘기는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옵니다. 대신에 그래프를 그려봐라 하는 건 나오고 최대값 최소값이 어디냐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차 함수의 특징을 보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데 a, b, c를 111 넣으셔도 되죠. 아니면 y는 a는 1, b하고 c는 0, x제곱, y는 마이너스 x제곱 하면 이런 모양하고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x 값을 넣어보면 마이너스면 점점 마이너스 방향으로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그래서 울프람 알파를 쓰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것도 x-p의 제곱이니까 x방향으로 p만큼 이동하는 건데 p가 여기서 양수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q는 여기로 오면 y-p니까 q만큼 이동한 건데 이거를 실제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십시오. 설명한 것처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구나.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몰프람 알파에 대한 소개를 다음 시간에 좀 더 이기잼플하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해서 여러분들 쉽게 쓰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